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뭐 셀트리온과 HLB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거 짧게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이제 주말에 어떤 증시 동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자.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좋다고 하고, 코로나는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을 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해서 또 올라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오히려 또 공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또 오히려 일부 종목들은 더욱더 투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너무 지저분한 시장이라고 저는 많이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우리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VIP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시장은 우리가 반드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주의를 필요하고 더 집중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주말의 시간을 좀 빌려서 여러분들께 좀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좀 소통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구독 버튼 편하게 누르시라고, 이제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대시면 구독 빨간 버튼 뜹니다. 두 번 누르면 구독 취소니까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일봉 차트입니다. 셀트리온 일봉 차트인데, 뭐 셀트리온이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쨌든 이 삼형제 쪽을 같이 통틀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일단 먼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뭐 6월 말인데요. 여기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해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 매출의 15%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또 관련돼서 공시가 좀 뜨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호재냐 악재냐로 따졌을 때 뭐 당연히 호재죠. 호재는 호재입니다. 호재는 호재인데, 이게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1차적인 이런 계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최종적으로 매출을 발생을 시킬 건지, 다른 타사로부터 이제 같은 계열사 안에서 이 기업들, 그러니까 셀트리온 홀딩스 안에서 어떤 생산이라든지 연구개발 그리고 판매, 이런 것들이 각각 기업마다 이제 맡은 그런 파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지사로서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판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주 업무가, 메인 업무가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는 이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고 이런 쪽이 메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하고 뭐 제조되는 이런 연구개발에서 생산된 것들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거기에서 떼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외부로 또 이제 수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 뭐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이 또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서 판매하는 공급 계약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큰 틀은 좀 그렇다라는 거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제가 자주 드려왔고, 어쨌든 뭐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의 그런 핵심 약품이 램시마라든지 트룩시마, 허즈마, 딱 그 메인 내용들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계약 금액이 1,7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1,700억 정도면은 연매출 말고 분기 매출로 봤을 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평균 분기 매출이 한 3천억 원, 뭐 한 초중반 초반대 이 정도 평균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그렇죠?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게 보이실 수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또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이 기업을 뭐 안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뭐 앞으로의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보는데, 6월 30날 6월 30날 지금 일단 2분기의 실적이 최종적으로 나와 봐야 되는데, 6월 30날 이런 공시가 뜨고 2분기를 클로징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금액을 추가를 한다? 그것도 다른 회사가 아니라 헬스케어를 통해서, 이건 얼마든지 그렇게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같은 계열사 안에서 이거를 이만큼의 이런 공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 금액이 2분기의 매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2분기의 매출로 들어갔을 때 1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또 얼마큼 상승을 이런 멘트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에 영향을 또 끼치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또 꾸준하게 그러니까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주는 기업이구나라는 모습을 또 띌 수가 있는데, 저도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좋은 기업은 맞아요. 좋은 기업은 맞고, 앞으로 모멘텀적인 부분도 충분하고, 또 이런 지금 메인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메인 핵심 상품들이 굉장히 좀 다국화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좋아요. 너무 좋은데, 과거에도 이 기업이, 자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러분들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의 재무제표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클린하고 아주 우량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물론 항목은 세부 항목은 더 쪼개서 보는 건 맞지만, 그렇죠?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 운전 자본 변동 이런 항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좀 빵꾸가 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뭐 좀 더 살펴는 봐야겠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외부로부터 돈을 갖고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로 돈을 유입을 시키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일부 저렇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재무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는 헬스케어를 통해서 계속 이런 재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요. 메이킹을 합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재무를 좀 이렇게 좋게 만드는 거를 헬스케어를 희생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좀 추측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뜬 이런 공시 내용조차도 지금 그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좀 살짝 좀 드려봅니다. 지금 분기별 어떤 매출을 봤을 때, 자, 여러분들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분기별 매출을 봤을 때 지금 일단 3,700억 정도가 됐고 컨센서스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면 2분기에 3,900억 정도예요. 그럼 3,900억 정도, 예상치가 3,900억인데 만약에 저 3,900억을 못 미쳤다라고 했을 때는 저런 공시를 토대로 해서 실적에 반영을 해가지고 매출을 좀 더 증대시키려는 게 아닌가. 그럼 일단 셀트리온 홀딩스에서 당장 해외로의 어떤 판매 계약 체결이 아직은 없는, 물론 공시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공시는 다수다 뭐 이러면 공시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일정 범위 이상이 이제 저렇게 공시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는 저는 조금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쪽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산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일부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워낙에 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나라 대표하는 어떤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제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는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굳이 저렇게 그러면 좋다. 저렇게 어떤 저런 공시가 떴을 때 그럼 반대로 헬스케어가 실제로 셀트리온 쪽으로 돈을 벌어다 올 만한 그런 공시는, 이렇게 저는 이제 물음표를 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좋은 기업이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업을 뭐 좀 이렇게 속속히 잘 파헤쳐서 여러분들이 진짜 경영에 투자하듯이 그렇게 좀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참고로 간단하게 해보시고,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뭐 재무적으로 저렇게 구조를 바꾼다든지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냥 평면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 많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은 꾸준하게 어떤 성장 국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미래 가치를 미리 선반영하고 있어요. 그 블랙록이 세계에서 가장 탑인 우리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도 우리 HLB를 2,2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지분을 5.07%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블랙록이 투자를 한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시젠 이런 기업들이 셀트리온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기업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미래 가치 측면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HLB는 일단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엄청 장기적으로 먼 미래에 대한 가치를 지금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셀트리온 쪽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준을 좀 잡아서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로 갈 수밖에는 없어요, 사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액 투자자다. 그 소액이라는 기준이 내가 내 금액이 소액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의 전체 유통 물량 중에서 내가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겠어요? 당연히 소액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LB가 예를 들어서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통 물량 자체가 100억 원의 규모다. 100억 원의 규모인데 여러분들은 1,000만 원 갖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나는 HLB 1,000만 원을 투자를 한 사람이야. 이 종목은 지금 시중에서 돌고 있는 금액이 100억인데 나는 1,000만 원만 투자하는. 그러면 나는 근데 이제 나머지 내 1,000만 원이 아니라
거의 한 90억 가까이 되는 100억 중에 90억의 정도의 규모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 종목을 장기로서 어떤 한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지금 아니야 이 종목은 지금 당장 뭐 때문에 갈 수 있어라고 고집을 피운다면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투자한 그 1,000만 원이 그 의견을 가지고 과연 정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냐라는 거죠. 다수가 총 100억 원의 유통 중에 다수가 90억에 가까운 그 금액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견으로 투자를 했는데 나 혼자 그런 일부 극소액을 가지고 이렇게 고집을 피운다면, 물론 운이 좋게 그거에 관련된 이슈가 뜨거나 경영의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면 내가 승리자가 되긴 하겠죠. 확률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수가 바라보고 있고 다수가 어떤 의견으로 이 종목에다 배팅을 하고 있냐도 결코 무시를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시즌이었던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시즌. 여러분들 제가 시즌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럴 때는 코로나 테마로가 단순하게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핫했죠. 핫하니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번 주춤하고 2차로 이태원 한번 이제 또 어떤 2차 팬데믹 우려로 한번 상승을 한 당시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엄청난 초급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많은 분들이 물린 사람도 있을 거고 물타기를 한 사람도 있을 거고 한데, 저는 이제 이때서부터 뭐라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부터는 주워 담아라. 이때 이제 10만 3천 원 기준 잡고 지금부터 주워 담아라. 왜? 실적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서프라이즈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회원님들이라든지 뭐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매수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러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흐지부지해요. 그래서 많이 답답하실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또 말씀드렸죠. 지금 못 가는 이유, 다수가 같은 의견으로 그냥 다 존버하고 있다, 버티고 있다. 그래서 못 간다. 그래서 피가 한번 통해야 된다. 지금 꽉 막고 있는 내 손목을 누군가 꽉 쥐고 있는 게 피가 안 통하는데, 뭔가가 한번 계기로 인해서 피가 통해야 된다. 근데 기다려도 시기는 온다. 왜? 그게 어쨌든 실적 발표에 한번 또 어떤 큰 이슈가 될 거니까. 그래서 목표가를 우리가 14만 원까지 잡았던 거고. 그래서 이제 13만 한 7, 8천 원, 13만 5천 원 이상에서 VIP님들은 매도를 다 했었죠. 유튜브 구독자님들께도 제가 빠르게 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어디서 매도를 하라고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대박 났잖아요 지금. 67% 여기서도 67% 드리고,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 쌀 때 매집하라고 말씀드렸다가 적어도 30% 35% 수익 보셨잖아요. 자 매매 잘하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다 이렇게 수익 받잖아요. 시즌 21%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건 그냥 간단하게 했다는 것만 빠르게 검증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뭐 시즌 500만 원, 뭐 어떤 분은 막 1,500만 원 이렇게 수익 보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주력은 주력답게, 또 단타는 단타답게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었던 거고.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또 주가가 못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또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제가 마무리를 좀 짓자면, 어쨌든 HLB 같은 경우에는 좀 바라보고 있는 초점이 좀 다르다. 셀트리온과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고, 주의해야 될 부분, 주의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살짝 그래도 무조건 어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네. 야 니네 돈 잘 벌구나. 무조건 그렇게만 생각해야 될 거는 아니다. 그렇죠? 같은 계열사 안에서 얼마든지 그런 재무적으로 조작이라고 하기는 표현을 그렇지만 구조를 조금씩 이렇게 우리 집에 안방에 거실에 소파가 남쪽으로 있는데 동쪽으로 좀 바꾸고 TV도 좀 옮기고 선반도 옮기고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집 안에서는 가능한 거잖아요. 내 건데. 약간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좀 집중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홀딩 셀트리온 삼형제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셀트리온 이제 돈을 어떻게 유입하고 이런 거는 헬스케어를 좀 집중을, 그러니까 재무적인 집중은 헬스케어를 좀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어떤 가면 속에서 그래도 좀 건전한 편으로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그렇게 좀 주가가 움직이는 거,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에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나중에 큰 문제가 터졌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가지고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뜻이 맞는 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뜻이 맞지 않다라고 해도 너무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일방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현 시점에서 제가 시장을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제 주말을 빌어서 이야기를 드리려 했던 거고, 시장 이야기 필요 없으신 분들은 뭐 여기서 영상 종료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은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주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좀 편하게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주말을 빌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뭐 계속 막 영업만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길게 찍는 것도 아니고, 저 또 이렇게 정보들을 최대한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소통하고 싶은 뜻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최근에도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나스닥 뭐 이제는 아예 만을 그냥
아예 사수를 해버리려고 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하나씩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뭐 PMI 지표 같은 경우, PMI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5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조금 안정권이다. 그리고 50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조금 이제 경기가 좀 불안하다, 좀 위험하다, 경기 불황이다, 이런 평가를 좀 받는 지표인데요. 이런 지표를 절대값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시장에다가 너무 기댈 필요는 없다. 지금은 특히나 단순 참고용으로만 자꾸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절대값으로 갖다가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시장과 이렇게 괴리가 벌어진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그래 어차피 좋아질 거니까, 어차피 괜찮아질 거니까, 이런 기대감으로 계속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좋아질 거고, 어차피 나중에 추후에 반등을 했고 성공을 하면 지금 이 정도의 괴리를 계속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건가요? 이미 시장의 어떤 펀더멘털과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가냐는 말인 거죠. 그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봐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자 코스닥 기준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코스닥에 배팅을 많이 하시니까. 자, 이거는 이제 경기가 이만큼 하락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지표는 여러 가지, 지금 실제로 우리 경기는 이만큼 이제 2분기 때를 기준 잡아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한 상태가 된 거겠죠. 자, 그러고서 지수는 반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 줬잖아요. 하지만 얘네들은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방 국면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좋아질 거야 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일러요. 실제로.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가장 최저점이었던 거, 지표상 수치상 가장 좋지 않았던 것 기준으로 이것 대비해서 올라왔다, 이렇게 자꾸 기준을 일단 세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안 좋아진 건 아니에요. 어떤 하방 국면에 있어서 브레이크는 일부 좀 걸릴 수 있는데 이거를 지표만큼이나 반등을 했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미국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실업률이라든지 고용률 이런 게 뭐 개선이 있다라고 하는데, 고용률이요 여러분들, 기존에 자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정규직, 쉽게 말씀드리면 정규직 근무를 대부분 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일자리들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의 우리가 실업률과 고용률을 나타내 줬는데, 이 지표에서 반등을 할 당시에는 이게 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임시직 같은 거 있죠. 그런 분류의 이제 고용률이 늘은 거예요. 정규직 쪽으로 기존에 이런 정규직 패턴으로 다시 고용률이 반등을 한 게 아니라 임시직 위주의 비중이 크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지금 단순 수치로만 반등을 해주더라도 이만큼으로 정상 수치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우선적으로는 봤을 때, 물론 임시직으로라도 일단 전환을 해서 임시직에서 다시 또 정규직으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전환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현재는 그거 대비해서 너무 버블이 또 심한 상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첫째, 고용 쪽은 그래요. 그리고 뭐 제조업 지수,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 자 제조업이나 생산이 일단 좋아진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누군가가 소비를 하고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은 뭡니까? 지금 달러를 역대급으로 찍어내고 있어요. 엄청난 달러를 찍어내고 있어요. 최근에 20년 동안에 찍어냈던 달러, 물론 20년 중에 뭐 이제 뭐 어떤 각종 뭐 금융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가 한 두 번 정도 있긴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순간적으로 한번 탕 이제 뭐 달러를 많이 찍어낸 적이 있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 20년 동안 찍어낸 달러가 지금 현재 최근에 3, 4개월 동안 찍어낸 달러만큼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더 많은 상황이 이제 접어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달러를 찍어내겠어요? 미국은 또 가능해요. 일방적으로 저렇게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서 돈을 싹 풀어버리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서 실업급여 같은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실업급여 같은 것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풀고 있고, 그래서 최저임금 뭐 물론 주마다 다르겠죠.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거 좀 어느 정도 빗대어서 계산을 했을 때 실업급여가 더 큰 거예요. 더 커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론 어려운 건 맞는데, 경기가 어려운 건 맞는데 이게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은 오히려 좀 여유롭게 또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또 되긴 되는 거예요. 그냥 평소의 수준 정도라도.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질적으로 봤을 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어서 돈을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앞으로 장기전으로 갈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코로나가 안 끝나니까 경기가 어려워, 이게 아니라, 그럼 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뭘로 개선이 되고 있는 건데, 뭐 때문에 개선을 못 하고 있는 건데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도 보세요. 코로나가 지금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식이 가까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지금 그냥 버블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럼 왜 이렇게 되냐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은
이 정도 내용이라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뭐 지금 뭐 이제 생산을 하고 생산하고 그러니까 소비에 의한 이제 계속된 생산이나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실업 급여 같은 것도 한정될 거고, 그래서 건전하지 못하다고 표현이 좀 하여튼 좀 그런데 제가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표현력이 좀 약해서. 자, 어쨌든 뭐 진짜 그러니까 찐으로 돈을 벌어서 과거처럼 건전하게 이렇게 정규직에 대한 그런 노동력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건전한 소비를 하기보다도 약간 지금은 이제 저런 부분으로 인해서 통화를 계속해서 이제 풀어버리고 유동성 자금을 통해서 이렇게 소비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겨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접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 거품이 또 어떻게 꺼지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결국엔 나중에는 키 맞추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금 정말 경기가 안 좋고 해서 돈을 많이 풀어서 시장에 돈을 풀고 사람들이 살기 좋게끔 만들어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적정 수준을 지났을 때 뭐든지 과하면은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거품도 과하면 한 번에 뻥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풍선도 작게 터졌을 때 소리가 커요. 크게 했을 때 소리가 커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흥국들은 굉장히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미국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달러를 계속해서 풀면서 하고 있다. 이럴 때는 분명히 하이프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의를 요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말한다고 뭐 그게 시장에서 그렇게 반영이 될까요? 근데 우리는 좀 그런 부분은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재선을 앞두고 또다시 어떤 큰 정책이 좀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어떤 강한 정책, 그러니까 총알은 계속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이제 증시라든지 겉으로 보는 경기 어떤 지표 지수들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는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을 이제 유지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증시가 먼저 올라가서 기다릴 거냐? 그러니까 지표들이 먼저 올라가서 실제로 그런 경기가 실물 경기가 그렇게 올라올 거냐? 아니면은 실물 경기가 계속 이제 뭐 따라가지 못하고 이격을 벌일 거냐? 그러니까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 가지 각종 지표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시각적인 것과 실물적인 거, 이거에 대한 괴리를 어떻게 좁히냐인데, 어떻게 이거를 이제 적정 범위로 딱 맞게 어느 순간은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 맞을 거며 어떻게 맞출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경기가 내려와서 눈으로 보는 지표들이 내려올 거냐, 시각적인 게 내려올 거냐, 실물 경기가 따라 올라올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무래도 증시를 지키려고 하겠죠.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걸 지키려고 하겠죠. 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시각적인 거에 민감하니까. 그래서 자꾸 지금 아침 시황마다 할 말 없으면 뭐 코로나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핑계를 갖다 대는데, 이걸 잘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분명히 그런 단계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항상 공존한다라는 거. 저는 그거에 대한 우려감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증시 올라가고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저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경기가 못 따라가고 있는, 실물 경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저렇게 된다라는 거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EU 쪽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뭐 14개국에서는 뭐 그런 뭐 항공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이제 풀어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풀면 뭐 합니까? 각 국에서는 입국을 받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거는 눈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자꾸 시각적으로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만큼 더 악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난 다 어려워 모르겠어.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좋다고는 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악재에 더 민감한 상황이 오고 있는 거다. 그것만 좀 명심하세요. 그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 추후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해서 어떤 대응 전략들 같은 건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추후의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팁을 드리자면, 왜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을 드리고 무료방 같은 것 자체가 없어요. 저는 이제 무료방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무료방을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신경을 더 써야 될 거를 우리 VIP 회원님들께 더 이제 신경을 더 쓰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일부 이제 VIP 회원님들과 소통하는 내용들이라든지 또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도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료방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도 이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무료방 의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무료방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뭐 종목 상담도 막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해드리기 싫어서 안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이제 그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회원님들하고 제가 손실 난 부분들도 정말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익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막 과대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뭐 시즌 여러분들 보셨죠? 뭐 저기 저렇게 수익 난 거, 근데 다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수익 난 거. 심지어 유튜브 추천주에서도 어제 주성 엔지니어링 주말 제가 목요일날 추천드려가지고 이날 쉬어가는 단계다. 이거 무슨 패턴이냐? 아모레퍼시픽 같은 패턴이잖아요. 같은 패턴이고 아모레지. 물론 이게 그냥 같은 그림이라고 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제가 안심을 좀 시켜드렸었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좀 조정받을 때 주워 담아라. 오히려 아모레지나 아모레퍼시픽보다 힘이 더 강한 녀석이다. 이거는 지금 가다가 무조건 한 번은 더 쏠 수 있는 그림이다. 그런 식으로 언급을 드렸잖아요.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당장에 뭐 밑바닥부터 100% 200% 뭐 카카오 같은 종목 여러분들 과대 광고에 절대 속지 마세요. 진짜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대박을 바라지 마시고요. 우리가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폭 안에서 꾸준하게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한 번에 대박만 바라지 마시고, 그런 거는 장기 투자 정말 좋은 기업 가지고 장투하시고요. 그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우리 VIP 회원님들이 수익 보셨잖아요. 하루에 4% 9% 10% 이렇게 수익 보는 게 적은 거예요? 어떤 분은 100만 원대 수익도 보시고, 그쵸? 이런 게 적은 겁니까? 하다못해 돈 10만 원만 벌어도 여러분들 직장 평균 우리 신입사원 기준으로 젊으신 분들 직장 나가서 하루 일당만큼은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2% 수익 보시는데 40만 원, 5%인데 26만 원. 물론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런 거 그냥 꾸준하게 돈 벌어가도 이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과대 포장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손실난 거 다 보여드렸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주성 뭐 10%대 수익, 이게 적은 거냐고요. 어떤 분 이거 보세요. 소액이신데 12% 드셨지만 5만 5천 원이에요. 5만 5천 원이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이성과 혹은 뭐 배우자분인 거 나가서 간단한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유롭게. 배우자분이 집에서 음식 차리고 설거지하고 하고 그런 번거로움 나가서 그냥 식사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삶의 소소한 행복 아닌가요? 그것도 소소한 여유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누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뜻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VIP님들도 그랬어요. 자, 이거 금요일날 수익인 거잖아요. 7월 3일 금요일날 수익이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우리가 주성하고 느긋하게 단타로 뭐 오디텍이라는 종목도 하나 또 수익을 뭐 작게 본 것도 좀 있기는 한데 이렇게 3%대 느긋하게 본 것도 있고 시젠도 수익 다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께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여유자금 생겼죠? 나가서 돈 좀 쓰시라고. 여유롭게 이럴 때는 여유롭게 돈 좀 쓰시라고. 주말이니까 물론 코로나에 너무 좀 이렇게 피해를 입을 정도 입지 않을 선에서 여러분들 여유자금 가지고서 주말에 좀 쉬면서 힐링도 좀 하시고 가족들과 좀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건전하게 좀 돈을 쓰면서 우리나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바지를 해주셔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주식을 하자고요. 뭐 장기 투자하고 가치 투자 맞아요. 맞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힘들어요. 그거는 수익이 나는 거에서 일부분을, 저도 그렇게 계좌를 운영합니다. 수익이 나는 일부분을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하는 거를 계좌를 하나 따로 하셔가지고 수익 일부분을 계속 거기다 저축식으로 담아 가시고, 또 트레이딩을 할 건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재미도 보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뜻이 맞는 분들은 저 좀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좀 앞으로 좀 주식시장을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진짜 팩트 있게 말씀드릴게요. 끝으로 저한테 오셔가지고 100% 200% 수익 먹여드릴게요. 단기간에 급등주 쫓는 거, 급등주 한번 먹여드릴게요. 이런 거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해도 수익 벌 거 다 봐요. 왜?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 딱딱 캐치해서 여기 이날 16일날 추천드려서 17일날 대원제약 상한가 먹었었죠. VIP 방에서 6월 16일날 대원제약 17,100원에 사라. 그리고 22,500원에서 팔았거든요. 자, 이런 흐름만 가져가도 뭐 이 정도면은 뭐 급등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게 뭐 대박주인지 급등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 매매하셨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급락한 날, 시장 급락하고 우리 그 다음날 세 종목을 편입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금액만 보세요. 다 수익인 거잖아. 다 수익. 자, 17,200원에서 22,000원이면 이거 몇 퍼센트예요? 20% 이상이잖아요. 이렇게 다 우리는 수익 실현했잖아요. 이 정도만 챙겨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세 종목만 해도 50% 수익이 났습니다. 저 날만. 우리가 16일날 사서 17일날 판 것만 수익률이 50%예요. 30%, 10%, 10%. 근데 무슨 뭐가 더 100%, 200%를 뭘 더 바래요. 운이 따라주고 조금 더 우리가 사야 될 자리에서 신중하게 골랐을 때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데. IQ 한번 보세요. IQ. 여러분들 음봉에 사야지 자꾸 왜 빨간봉에 살라고 합니까? IQ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4만원에서 39,200원에 사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급락장에서는요, 급락장에서 매수를 하고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가 꼬리인 자리가 굉장히 이쁜 자리인 거예요. 우리 여기서 샀어요. 여기 보십시오. 6월 30날 IQ 스윙 추천했죠. 39,200원에서 4만원 사이 매수하셔라. 6월 32날입니다. 저가 얼마예요? 39,500원.
그쵸? 여기 꼬리 지금 제가 39,200원 4만원 여기 줄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여기 이 꼬리에서 매수를 했다고요. 지금 얼마예요? 46,650원입니다 여러분들. 못해도 4만원 근처에만 샀어도 지금, 그쵸? 이런 매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질적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질이 좋은 매매를. 그래서 뭐 물론 여기서 또 더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이제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은 또 그렇게 해서 뭐 잡아가는 경우가 있고, 혹은 반대로 또 양봉으로 전환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턴어라운드 했을 때 또 매수하는 종목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양한데, 일단은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굉장히 매력 있을 자리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거죠. 그런 자리.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저기서 사면 되게 쌌네. 와, 여기서 좀 사볼 걸. 여러분들 3월달 시장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3월달 우리 시장 폭락했을 때. 자, 보세요. 여기서 샀으면 대박이네. 이런 생각 한 번들 하시죠. 반대로 시장이 이렇게 급락 나왔을 때, 여기서 팔면 이거 막 답답하죠. 막 여기서 팔 걸. 여기서 팔 걸. 이날 6월 11일 날, 6월 11일 날. 자, 오늘처럼 현금 확보를 적극적으로, 이 사진 많이 보여드렸죠. 오늘처럼 현금 확보를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다. 하고 있다고요.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4일 날, 자, 급락하고 나서 여기 대원작 상한가 먹었던 날 동국장 먹고 쭉쭉쭉 하다가 또 조용한 시장에서 매집 좀 하고, 24일 날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 24일 좀 많이 팔고 싶은 자리죠. 또 빠지니까 시장이. 자, 회원님들 24일 날 매도한 거 보세요. 자, 우리 손실난 것도 오픈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매도한 거 보세요. 이렇게 그 날만 7, 8 종목 거의 매도했어요. 왜? 기존에 쭉 사왔으니까. 빠지고 싼 것들 사왔으니까. 24일 날 이렇게 수익 실현 다 했습니다. 그쵸. 대원제약 이때 당시 추천주 제가 유튜브에서 드려서 20% 가까이 수익 났었어요. 이거는 우리 VIP 회원님들만 수익 낸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다 봤었어요. 이날 매도한 종목 개수만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날 빠지고 나서 시장에 대해서 뭐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6월 24일 날 다 팔고 나서, 자, 2분기 클로징까지 4거래일 남았죠. 목금 월화 조심해라. 적어도 둘 중에 하루는 조심해라. 목금 월화 조심해라. 또 빠지죠. 대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제가 시장 오늘 이렇게 최근에 올렸을 때 이것 때문에 제가 불안해서 또 여러분들께 방금 지금 이 긴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을 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지. 그렇죠. 물론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조심해야 될 건 있고, 가면을 쓴 건 있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있고, 발 맞춰 가야 될 게 있고, 전략이라는 거죠. 전략과 대응이에요. 주식은 뭐 좋아요. 아무리 우량 기업, 우리 어떤 그 유명하신 이렇게 존땡 선생님께서, 저도 그분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의 철학도 맞아요. 그건 절대 무시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그분의 철학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반영을 하고, 또 제가 실질적으로 리딩을 하거나 매매를 하면서 중요한 것들도 또 같이 언급을 해요. 언급하면서 중요하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양방향성이 잘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또 좋은 성과가 잘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정말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좀 오픈을 해드린 거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나는 그냥 매수만 하고 매도만 하고, 이것보다도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 조금이라도 좀 일부 공부라도 하고 전문가처럼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분위기 파악 정도는 하고 계셔야죠. 저기 막 싸움 나가지고 분위기 살벌한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들어넣어서 옆에서 TV 보고 하하거리고 그러고 계실 거예요? 분위기 파악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소 내에서의 어떤 상황 파악, 분위기 파악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빗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를 드리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영상이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좀 길 거라고. 어쨌든 3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내일 빌어가지고 또 진짜 좋은 종목 하나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좀 해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시청하신 분들 정말 제가 고개 숙여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 정말 진정성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매매하신 분도 이제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저의 단타수장 전문가와 한번 또 뜻이 맞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이제 VIP 가입 많이 주시고요.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제가 이제 또 빠르게 답변 드려서 우리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앞으로 또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좀 같이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종목 상담이나 무료방 문의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 다 설명을 드렸죠. 이제 VIP 가입 관련된 문의만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VIP 가입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마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가장 긴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이런 내용들 다 취합해서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을 준비한 거니까요. 좀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